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저축을 하지 마라. 돈을 모으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도 5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들려주는 이 통찰력 있는 이야기, 그게 과연 진짜인지, 그리고 어떤 진위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은 SF 영화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인물이죠.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읽었던 SF 소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설 안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인터넷과 비슷한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젠가 에너지가 고갈돼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가 될 것이다.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들어있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의 내용을 나이가 50 넘어서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꾸준히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에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면서 4,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재산을 보니까 7,5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86조 원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재산이 2배는 조금 안 되긴 한데,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반성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기는 1,000조가 넘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정 화폐는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최근에 원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현금만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주식이나 실물 자산 또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처럼 1,000조나 있는 게 아니 1,000조는 고사하고 100억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산이 뭐였죠? 자산의 정의를 제가 두 가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된다. 예금은 이자 발생하죠. 그 다음에 주식은 배당 발생하죠. 부동산은 월세, 임대료 발생하죠. 자, 이런 겁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된다. 가치가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현금을 쓰레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자산을 시장에서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적금 같은 경우, 그리고 주식, 부동산, 코인, 자, 이런 것들이 자산인데, 물론 코인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건 없죠. 배당을 주거나 수수료가 나오거나 월세가 나오거나 이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바로는 예적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니다. 위험자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은 자산이 아닌 게 아니라 자산이긴 한데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자, 위험자산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빚을 발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예적금은 언제 빚을 발하죠?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폭락의 길로 접어들 때 예적금은 법정 화폐로 기표된 숫자를 그대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예적금 자산이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모든 생산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유니버설 하이 인컴 시대가 올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시대. 왜냐면 AI가 모든 생산 비용을 낮춰서 모든 것들이 다 싸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저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저축이라는 건 미래에 쓰시려고 저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 보편적 고소득 시대, 유니버설 하이 인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빈곤이 해결될 것이다. AI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빈곤은
지금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고소득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부자는 아니죠. 내가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이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천조나 재산이 있는 분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부가 가능할 거냐? 저는 절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래에는 빈곤이 없을 것이며 돈을 저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보편적 고소득이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는 천조나 가진 일론 머스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AI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막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건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수익률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나스닥, S&P 500, 코스피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남는 돈 중에 일부를 청약저축이나 또는 ISA의 신탁저축이나 예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간의 수익률은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지 A 종목을 샀는지 B 종목을 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싱크로나이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잉여소득이 좌우한다. 잉여소득이 증가하는 삶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부자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뭐냐? 자, 첫 번째, 현금만 쌓아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현금도 아닌 현금을 써버린다. 지금 한국은 너무 과도한 베블렌 효과가 진행 중이다. 베블렌 효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블렌 효과라는 것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이상현상을 얘기한다. 최근에 샤넬백이 또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줄을 서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또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게 바로 선을 넘는 베블렌 효과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오른 샤넬, 이제는 2천만 원 넘본다. 샤넬, 에르메스 향수까지 명품 가격 인상 줄줄이 일어난다. 까르띠에 오늘이 가장 싸다. 9% 인상. 에르메스, 샤넬백, 롤렉스 시계까지 새해 명품 줄줄이 인상.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자산을 만드는 거 이전에 돈을 너무 허투루 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과소비보다는 생산적인 자산에 저축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이라는 건 듀어빌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잘 견디는 내구성의 지속성이 아니라 결국 생존 가능하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성이 유지되는 곳에 내 돈을 넣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의 도전과 혁신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결국은 지속성에 투자한다. 이 지속성에 투자한다. 생존 가능한 미래에 투자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산은 그런 곳에 투자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한 겁니다. 진짜 저축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드머니는 결국 기회가 왔을 때 무언가를 사야 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시드머니가 뭐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5,001억. 그 5,001억은 저축 안 하고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5,001억은 저축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된다. 어쨌든 소비하지 않는 남은 돈을 뭉쳐야 한다. 자, 시드머니는 기회가 왔을 때 무언가를 사는 도구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투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마치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기보다는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싸다면, 지금 떨어진다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서 모아서 원금을 늘려라. 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말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딩에다가 저축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온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 저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설마 우리가 10만 달러도 없을 줄은 몰랐다. 10만 달러도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 뻔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1억 만들기, 1억 모으기에서 나오는 1억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10만 달러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율로 얘기하자면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나 1,0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설마 내가 저축하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돈을 안 모으고 다 써버리진 않겠지? 설마
10만 달러도 없이 내 얘기를 듣는 건 아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100%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축하지 마라, 미래에는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진의를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7,543억 달러의 재산, 우리나라 돈으로 1,086조 원의 재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가 저축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야, 저축하지 말래, 저축은 소용이 없대, 까르띠에나 샤넬백을 사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써서는 절대로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영상에서 KB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그 재산을 어디서 이루었느냐라고 한번 그 부의 원천을 따져보니까 1위는 사업소득이었고요, 2위는 부동산 투자였고요, 3위가 바로 금융투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저축부터 시작돼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10만 달러가 설마 없을지는 모르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일론 머스크가 저축이란 필요 없는 세상이다, 앞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진의를 열어보니까 사실은 10만 달러 될 때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흔들리지 말고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